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웠던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20년 지기 절친이 제 남편과 제 집, 바로 옆 아파트에서 1년 넘게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려준 게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였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강아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기구하고도 황당한 결혼 생활의 파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아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서연, 41살입니다. 대형 병원 환자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저는 스스로를 꽤 똑똑하고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김현우와의 결혼 생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눈먼 바보였는지 아십니까?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2025년 4월 16일 화요일,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골프 연습 있어서. 남편 현우의 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그 대사.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와이셔츠 깃을 바로 잡아줬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여보. 얼마나 착한 아내였습니까? 얼마나 순진한 바보였습니까? 그 시각,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골프 연습이란 건 제 20년 지기 절친 유미나의 집으로 가는 암호였다는 것을요. 네, 제 남편은 골프채를 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를 치러 간 거였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늘 그렇듯 미나와 단지 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습니다. 저는 503동, 미나는 506동. 걸어서 딱 3분 거리였습니다. 언니, 요즘 현우 씨랑은 어때? 미나가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표정이 얼마나 뻔뻔했는지 모릅니다. 내 남편과 자고 나서 태연하게 내 앞에서 내 남편 얘기를 묻다니요. 요즘 좀 소원한 것 같아. 골프 연습 핑계로 일주일에 2번씩 나가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언니도 참. 남자들은 다 그래. 미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있잖아. 언니 얘기는 언제든 들어줄게.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불과 몇 시간 전 제 남편의 몸을 더듬었던 손이라는 거요. 그날 저녁 제가 처음으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건 남편의 골프 가방에서였습니다. 희미한 향이 났습니다. 자몽향이었습니다. 미나가 집에서 항상 쓰는 핸드워시 냄새였습니다. 설마 착각이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니, 요즘 재즈 듣는 사람 많더라. 빌 에반스 알아? 진짜 좋던데. 미나의 말에 저는 커피 잔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빌 에반스? 제 남편이 최근 한 달 새 미친 듯이 듣기 시작한 재즈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저도 어제야 알았는데 미나는 어떻게 알까요? 너 재즈 좋아했어? 응, 최근에 알게 됐어. 너무 좋더라. 미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요즘 유행하나 보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2025년 5월 2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미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부산 급하게 내려가야 해. 봉구를 좀 봐줄 수 있어? 봉구. 미나가 키우는 5살짜리 프렌치 불도그였습니다. 물론이지. 걱정 말고 다녀와. 저는 흔쾌히 봉구를 맡았습니다. 통통한 프렌치 불도그 봉구는 먹성도 좋고 사람을 잘 따르는 순한 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순한 강아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요. 봉구를 데려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남편 현우는 골프 연습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배웅했습니다. 봉구는 거실 소파에서 얌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밤 10시 30분 현우가 돌아왔을 때 벌어진 일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컹, 컹컹, 컹컹컹컹컹. 봉구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짖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봉구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마치 오랜만에 주인을 만난 것처럼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왕왕왕, 컹컹.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남편의 다리에 온몸을 비벼댔습니다. 남편의 골프 가방 냄새를 맡으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심지어 앞발로 남편의 무릎을 긁으며 안아달라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뭐야? 이 개가. 현우는 당황해서 봉구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여보, 봉구가 당신을 엄청 좋아하나 봐요. 신기하네. 낯선 사람한테는 원래 경계하는 애인데. 나도 신기하네. 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개는 순수합니다. 개는 익숙한 사람에게만 저렇게 반응합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5월 26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봉구를 산책시키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골프 연습 간다며 집을 나선 지 30분쯤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506동 지하 주차장 출구에서 익숙한 검은색 BMW가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남편의 차였습니다. 차량 번호도 범퍼의 작은 흠집도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왜 저기서? 그 순간 봉구가 갑자기 목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컹컹컹, 컹컹컹컹. 봉구는 미친 듯이 남편의 차를 향해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차가 멀어져도 시야에서 사라져도 계속해서 그쪽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너무나 명확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골프 연습이라는 핑계로 집을 나서는 남편. 남편이 미국에 있어서 혼자 사는 미나. 남편에게 주인처럼 반응하는 봉구. 그리고 506동 주차장에서 나오는 남편의 차. 봉구. 내가 내 남편을 더 잘 알고 있었구나. 저는 봉구를 꼭 안았습니다. 봉구는 제 품에서 낑낑거렸습니다. 넌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20년 지기 절친이었습니다. 제 모든 고민을 들어주던 제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헌신했던 제 인생을 걸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기로,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기로, 그리고 그들이 절대 잊지 못할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요. 저는 평소처럼 남편에게 커피를 내주고 미나에게는 봉구 잘 있어, 걱정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미나가 부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언니, 고마워. 봉구 잘 돌봐줘서. 저는 환하게 웃으며 봉구를 돌려줬습니다. 아니야, 봉구 너무 착하더라. 저는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현우한테 엄청 잘 따르던데 정말 신기했어. 미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봉구가 원래 사람을 잘 따라. 맞아. 근데 있잖아. 저는 미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봉구가 현우 보고 미친 듯이 반가워하더라고. 마치 매일 만났던 것처럼 말이야. 미나가 커피를 마시다가 기침을 했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현우 씨랑 봉구가 언제 만났다고? 그러게 말이야. 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나도 이상하더라. 정말 이상하더라고.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거 수집, 단지 내 CCTV였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에 주차 문제로 CCTV를 확인하고 싶다며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의 영상을 받아왔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어김없이 남편의 차가 506동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3시간 후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무려 26번이나요. 26번입니다, 여러분. 26번이나 제 남편이 제 친구 집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증거 수집, 미나의 집 방문이었습니다. 언니, 봉구가 장난감 놓고 갔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미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익숙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남편이 쓰는 애프터 쉐이브 향이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다가 소파 쿠션 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회사 로고가 새겨진 검은색 볼펜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저는 볼펜을 들어보였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그거? 저번에 현우 씨가. 아니, 언니가 왔을 때 떨어뜨린 거 아니야? 내가.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난 이런 볼펜 쓴 적 없는데. 이거 회사 것이잖아. 현우 회사. 아, 맞다. 언니랑 현우 씨랑 같이 왔을 때. 미나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미나 집에 같이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걸요. 세 번째 증거 수집, 그것이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보안에 철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생일이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남편과 미나의 카톡 내역을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현우 오늘도 7시 반. 서연이 야근. 미나 알았어. 봉구랑 7시부터 대기 중. 현우 오케이 이따가 좋은 시간 보장함 키읔. 미나 기대 만땅 중. 현우 사랑해. 미나 나도 사랑해. 사랑이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모든 내용을 캡처하고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미나에게 청소 도와줄게라며 또다시 집을 방문했습니다. 미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서재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빛바랜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 사진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민준 오빠, 강민준. 제가 결혼 전 5년간 사귀었던 첫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펼쳤습니다. 강민준 오빠, 오늘도 서연이 옆에서 행복해 보이는 오빠를 봤어요. 나는 왜 항상 서연이 뒤에 서 있어야 하는 걸까요? 오빠의 웃음도, 오빠의 다정함도 다 서연이 거예요. 나는 왜 항상 2등일까요? 나도 한 번쯤은 1등이 되고 싶어요. 서연이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싶어요. 서연이처럼 예쁘고 똑똑하고 사랑받고 싶어요. 오빠도 오빠의 사랑도 다 가지고 싶어요. 다른 편지도 펼쳤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너는 모든 게 완벽하잖아. 너는 항상 주인공이야. 나는 항상 네 그늘이야. 한 번쯤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네가 가진 것 중 하나쯤은 내 거였으면 좋겠어. 저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나는 단순히 제 남편을 뺏은 게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탐내왔던 겁니다. 제 첫사랑도, 제 남편도, 제 삶도, 모든 걸요. 이 미친년이. 저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미나에게 저녁 식사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셋이서 오랜만에 집에서 편하게 저녁 먹자. 내가 정성껏 준비할게. 미나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 좋지. 언니 요리 오랜만이네. 현우도 그래, 좋아. 우리 셋이 모이는 것도 오랜만이네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이 그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거라는 걸요. 저는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LA 갈비, 미나가 좋아하는 해물찜, 그리고 각종 반찬들. 식탁은 푸짐했습니다. 오후 7시 미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언니, 와, 이게 다 뭐야? 대박. 응, 특별한 날이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날? 무슨 날인데? 곧 알게 될 거야. 7시 30분 현우가 도착했습니다. 오, 진수성찬인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앉아요, 여보. 그리고 미나도 앉아.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와인을 따랐습니다. 자, 건배할까요? 무슨 건배? 우리의 관계에.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편하게 먹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이상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야. 저는 갈비를 썰며 말을 꺼냈습니다. 봉구 기억나? 미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응, 왜? 봉구가 현우 씨를 보고 엄청 반가워하더라. 정말 신기했어. 그랬어? 현우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응, 마치.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마치 매일 만났던 것처럼.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게 있어.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봉구 산책시킬 때 506동 주차장에서 현우 씨 차를 봤거든. 현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서연아.
기다려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봉투를 테이블 위에 탁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단지 CCTV 기록이에요. 지난 6개월간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현우 씨 차가 506동 주차장에 들어갔다 나온 기록. 총 26번. 미나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너희 둘의 카톡 내역. 오늘도 7시 반 기대 만땅 중. 나도 사랑해. 더 읽어줄까? 언니.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라고 부르지 마.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언니는 친구를 배신하지 않아. 언니는 친구 남편을 빼앗지 않아.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어쩔 수 없었는데요? 설명해봐요, 김현우 씨. 현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당신은 나를 남편으로만 봤어.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어. 늘 일에 바빴고 나에게 관심도 없었어. 나는 당신 옆에서 투명인간이었어. 그래서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 핑계대고 내 친구 집에 가서 자는 게 정당화돼요? 1년 동안 26번씩이나. 난 외로웠어.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미나는 나를 인정해줬어. 나를 이해해줬어. 나를 남자로 봐줬어. 닥쳐요. 저는 와인 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잔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저는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20년 지기 친구한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언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미나가 흐느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다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미나의 서재에서 찍은 편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나는 왜 항상 서연이 뒤에 서 있어야 하는 걸까요? 서연이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싶어요. 이게 네가 쓴 거 맞지?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네 서재에 있더라. 강민준 오빠 사진이랑 같이.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너 민준 오빠 짝사랑했었지? 20년 전에.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미나를 쳐다봤습니다. 뭐? 그게 무슨? 닥쳐요. 당신은. 저는 현우를 쏘아봤습니다. 당신도 미나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미나는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걸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미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맞아.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 언니. 나는 항상 언니가 부러웠어. 뭐? 20년 동안 말이야. 미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나는 항상 언니 그늘이었어. 대학 때도 취직할 때도 연애할 때도 언니는 항상 완벽했어. 예쁘고 똑똑하고 남자들한테 인기 많고.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질투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 오빠도 그랬어. 나는 오빠를 좋아했는데 오빠는 언니만 봤어. 5년 동안 언니만 봤어. 나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였어. 그래서 내 남편을 유혹한 거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유혹한 게 아니야.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현우 오빠가 먼저 외로워했어. 언니가 오빠를 제대로 안 챙겨줘서. 그건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왜? 미나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언니만 모든 걸 가져야 해? 좋은 직장도, 좋은 남편도, 완벽한 삶도, 나도 한 번쯤은 1등이 되고 싶었어. 구독자 여러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나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20년간 열등감에 찌들어서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1등이 되고 싶어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은 거야? 내 삶을 망친 거야? 망친 게 아니야. 미나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나는 그냥 나도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야. 다른 사람 망쳐서 행복해지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현우가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미나가 현우를 밀쳤습니다. 오빠도 나 이용한 거잖아. 서연이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외로워서 나한테 온 거잖아. 그게 아니야. 맞잖아. 미나가 울부짖었습니다. 오빠도 언니도 다들 나를 이용만 했어. 나는 항상 2등이야. 항상.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요. 다 봤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예요.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테이블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혼 합의서예요.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아, 제발. 제발은 무슨. 저는 서류를 현우 앞에 던졌습니다. 위자료 5억, 재산 분할 7대3. 그리고 이 집은 내가 가져요. 싫으면 재판으로 가요.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5억이라고? 현우가 경악했습니다. 그건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내가 당신한테 쏟아부은 게 얼마인데. 당신 골프 연습비, 회식비, 옷값, 차 할부금. 내가 다 냈어. 그런데 5억이 너무해. 현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나. 저는 미나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더 심각해. 언니, 나는 너를 간통죄로. 아, 간통죄는 폐지됐지. 저는 비웃었습니다. 대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네 남편한테 모든 사실을 알릴 거야.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제발 그것만은. 왜? 무서워?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혼당할 것 같아? 재산 다 날릴 것 같아? 언니, 제발. 미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안 돼. 일어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용서받을 줄 알아? 20년 우정이 그렇게 싸구려였어? 미나가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마지막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단지 맘카페에 올릴 거야. 익명으로. 503동 남자가 506동 여자랑 1년간 바람 폈다고. 차 번호랑 CCTV 증거랑 같이. 안 돼.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못 살아. 그럼 이사가. 저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네 남편이랑 미국 가든지. 언니, 우리 20년 친구잖아. 친구? 저는 비웃었습니다. 친구가 친구 남편을 빼앗아? 친구가 20년간 친구를 질투해? 그게 친구야?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가요. 둘 다.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현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꺼져요. 저는 현우를 밀쳤습니다. 당신 얼굴 보기도 싫어요. 나가요. 현우는 고개를 떨구고 집을 나갔습니다.
미나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가. 미나가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미나, 너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친구를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거야. 미나는 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날을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뜨거울 때 해야 합니다. 차가워지면 후회가 찾아오거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CCTV 기록, 카톡 내역, 현우의 차량 이동 기록, 미나 집에서 발견한 현우의 물건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현우는 저항했습니다. 위자료 5억은 너무 과하다며 3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싫으면 재판 가시죠. 그럼 언론에도 나갈 텐데 팀장 자리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현우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위자료 5억과 집,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모두 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미나의 남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부인의 외도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본문에는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사진, 영상, 카톡 내역.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이너스 같은 피해자로부터 이틀 후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남편한테까지. 어떻게긴 뭐가 어떻게야.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네 남편도 알 권리가 있잖아. 나 이혼하게 생겼어. 남편이 미쳤대. 변호사 선임했대. 그래, 잘 됐네. 저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내가 당한 고통을 맛봐야지. 언니, 제발. 미나가 울먹였습니다. 나한테 전화하지 마. 번호 차단할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미나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저는 단지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익명이었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3동에 사는 주부입니다. 최근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남편이 506동에 사는 제 친구와 1년 넘게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CCTV에 남편 차가 화요일, 목요일마다 506동 주차장에 들어가는 게 찍혔습니다. 총 26번입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해외 체류 중이었고 남편은 골프 연습 핑계를 댔습니다. 혹시 우리 단지 주민 중에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 차 번호는 12호 345땡입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헐 대박. 503동이랑 506동이면 바로 옆동인데 차 번호 검색해 보니까 BMW네요. 혹시 검은색인가요? 저 그 차 본 것 같아요. 506동 주차장에서 자주 봤어요. 여자분 많이 힘드시겠어요. 유유. 헐 나 506동 사는데 누구지? 진짜 인간 쓰레기들이네요. 댓글은 순식간에 300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다른 맘카페로, SNS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틀 후 미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건 모양이었습니다. 언니, 맘카페 글 당장 내려. 나 여기서 못 살아. 사람들이 다 알아. 알면 어때?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한 짓인데. 언니, 제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럼 죽든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한 달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우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도덕성 문제로 팀장 자리를 박탈당한 겁니다. 미나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급히 귀국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미나가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재산을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결국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나를 본 건 이사 트럭에 짐을 싣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나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였던 그 화사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죄책감? 아니었습니다. 동정?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무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20년 우정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정은 진작에 끝났던 겁니다. 미나가 제 남편과 처음 잤던 그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 단지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이사 짐을 정리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발밑에는 봉구.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봉구가 목줄을 끌고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연 씨. 저는 유미나의 남편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정을 들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제 아내가, 아니, 전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남자가 봉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봉구를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미나는 이혼 후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거기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봉구를 맡아주실 수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나가 말하더군요. 당신이 봉구를 잘 돌봐줬다고. 봉구도 당신을 좋아한다고. 저는 봉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봉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에는 어떤 거짓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돌볼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봉구의 목줄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렇게 봉구는 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 아파트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봉구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봉구야. 저는 봉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진실을 알려줬어.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속았을지도 몰라.
봉구는 제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사랑한다고, 친구라고, 평생 함께하자고. 다 거짓말이야.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진실을 알 수 있었어. 봉구가 낑낑거리며 제 손을 핥았습니다. 고마워, 봉구야. 정말 고마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난 3개월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친구도 믿었던 일상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거짓으로 유지되던 그 관계들이 진짜 행복이었는지를요. 남편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정적인 생활을 원했던 겁니다. 친구는 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삶을 질투하고 빼앗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 관계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갈 거야, 봉구야. 저는 봉구를 꼭 안았습니다. 거짓 없이, 솔직하게,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봉구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봉구와 함께 새로운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 낯선 공기.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봉구야, 저기 공원 보여? 저는 봉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저기 자주 가자. 너 뛰어놀 수 있게. 봉구가 힘차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걷다가 한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프렌치 불도그네요.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강아지 키우는데 혹시 같이 산책하실래요?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정말 아팠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립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상처는 언젠가 아물고 새로운 시작은 항상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실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걸요. 거짓으로 얼룩진 행복보다 고통스럽더라도 진실한 삶이 낫다는 걸요. 봉구야,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삶이야. 저는 봉구의 목줄을 잡고 걸었습니다. 진실한 삶, 거짓 없는 삶. 봉구는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후일담 1년 후.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새 아파트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병원 일도 계속하고 있고 봉구와 함께하는 일상도 평온합니다. 가끔 소식을 듣습니다. 현우는 재취업에 실패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위자료 5억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더군요.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는 소문도 들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한번 바람핀 남자는 또 피운다더군요. 미나는 더 비참했습니다. 이혼 후 재산을 거의 다 잃고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도 남편도 집도 명예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제가 아는 공통 지인이 말하더군요. 미나가 요즘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혼자 술을 마시며 울고 있다고. 처음엔 통쾌했습니다. 잘 됐다. 당연한 대가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통쾌함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그냥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2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선택을 말이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봉구와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구는 제 발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정서연 씨 맞으신가요? 고개를 들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1년 전에 맘카페에서 언닉을 봤던 사람이에요. 제 몸이 굳었습니다. 아, 언닉을 보고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제 남편이 제 직장 동료랑 바람을 피웠어요. 아, 그러셨군요. 언니 글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저도 증거를 모으고 이혼했어요. 위자료도 받았고요.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행복해요. 언니 덕분이에요. 저는 멍하니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언니는 어떠세요?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발밑에 봉구를 내려다봤습니다. 살아갈 만해요. 거짓 없이 사니까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에요. 여자가 떠나고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니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오늘 카페에서 내 글을 봤다는 사람을 만났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니 신기하다. 1년 전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남편도 친구도 모든 게 거짓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다. 거짓된 관계를 정리하고 진실한 삶을 시작한 거니까. 봉구가 옆에서 코를 골고 있다. 이 녀석이 없었으면 나는 평생 속았을 거다. 강아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사랑한다. 친구야, 평생 함께하자라고 거짓말하지만 강아지는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보다 동물이 더 믿음직스럽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가끔 밤에 혼자 울기도 한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살아갈 거다. 진실하게, 당당하게. 배신당한 게 내 잘못이 아니니까. 일기를 덮고 저는 봉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봉구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좋은 쪽으로. 봉구는 잠결에 낑낑거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가자. 끝까지.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고 외로운 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불행한 엔딩도 아닙니다. 저는 살아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 기구하고도 황당한 그리고 참혹했던 결혼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교훈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첫째,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 둘째, 동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보다 순수하다. 셋째, 배신당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넷째,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도 오래가지 않는다. 남는 건 허무함 뿐이다. 다섯째, 그래도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낫다.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만약 저처럼 배신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아지를 키우세요. 사람보다 훨씬 충성스럽고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봉구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봉구가 있으니까요. 진실이 있으니까요.
잘 자, 봉구야. 내일 또 산책하자. 봉구는 제 품에서 새근거렸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제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지금은 미칠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로. 마지막으로 봉구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속았을 거야. 고마워. 내 유일한 친구야.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말이죠.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